여러분은 현재 부자라고 생각하는가? 부자가 되는 방법이 생각에 달려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지금 소개할 책은 부의 비밀에 관한 것이다. 성공의 비밀. 이 비밀은 준비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작동한다. 많이 배우지 않아도 상관없다.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토머스 에디슨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비밀을 발견했다. 정규교육이라고는 3개월밖에 받지 못했지만 에디슨은 이 비밀을 무척이나 영리하게 이용하여 세계 최고의 발명가가 되었다. 에디슨의 동업자였던 에드윈 반스도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 반스는 이를 무척이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며 여전히 젊은 나이에 은퇴했다. 부자가 다른 인종이 아님을, 지금 삶이 어떻든 자신이 소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돈, 명성, 인정, 행복은 그 축복을 누릴 준비가 되고 갖기로 결심하면 가질 수 있다. 생각이 상황을 만든다. 분명한 목표, 끈기, 불타는 열망과 생각이 결합되면 생각은 더욱 강력해지고 부나 물질적인 대상으로 바뀐다. 에드윈 반스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라는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머스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는 불타는 열망에서 시작해서 한 걸음씩 깨달았다. 반스가 지닌 갈망의 특성은 명확하다는 점이었다. 그는 에디슨과 함께 일을 하고 싶었다. 에디슨 아래서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열망을 어떻게 실현시켰는지 살펴보면 부로 나아가는 원칙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발명가와 빈털터리. 에디슨의 연구소에 찾아간 반스는 에디슨과 사업을 하러 왔다고 선언했다. 몇 년 후 에디슨은 반스와의 첫 만남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는 내 앞에 서 있었다. 빈털터리 같은 행색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가 있었다. 그 표정은 그가 마음먹은 일은 해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와 몇 년을 함께 지내면서 나는 사람이 정말로 무언가를 마음 깊이 열망하면 반드시 그 열망을 실현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가 바라는 기회를 주었다. 그가 성공할 때까지 끈덕지게 매진하기로 마음먹은 게 보였기 때문이다. 에디슨의 사무실에서 반스가 일을 시작하게 된 건 겉모습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생각, 그것이 중요했다. 반스가 처음 에디슨을 만나자마자 동업자가 된 건 아니었다. 아주 낮은 임금을 받고 에디슨 연구소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을 뿐이다. 몇 달이 흘렀다. 반스의 목표와 비슷한 일조차 일어날 기미가 없었다. 하지만 반스의 마음속에서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는 열망을 끊임없이 강하게 되새겼다. 기회는 반스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기회는 이렇듯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때로는 불운의 가면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잠깐의 좌절이라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곤 한다. 당시 에디슨은 에디슨 구슬 녹음기라는 기계를 막 완성한 참이었다. 영업사원들은 그 물건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여간 애를 쓰지 않고서는 그 기계를 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반스는 자신에게 기회가 왔음을 알았다. 반스는 자신이 구슬 녹음기를 팔 수 있다고 확신했고 에디슨에게 자신이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에디슨은 기회를 주었고 진짜로 반스는 그 기계를 팔았다. 그것도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말이다. 에디슨은 그에게 구슬 녹음기의 전국 유통권을 주었다. 이 사업을 통해 반스는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가 해낸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낸 것이다. 반스는 300만 달러를 현재로 환산하면 5천만 달러 이상을 손에 쥐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돈보다 더 의미 있고 위대한 자산을 얻었다. 바로 널리 알려진 성공 법칙을 따라 행동하면 생각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극이 물질적 보상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반스는 자신이 에디슨이라는 거물과 동업자가 될 수 있다고 진정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이 불을 일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소망을 알고 또 자신이 열망하는 것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끈기 있게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것. 그저 이것에서부터 시작했을 뿐이다. 50센트가 준 끈기. 다비는 오래된 방앗간에서 삼촌을 돕고 있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어린아이가 들어와서 문가에 섰다. 소작인 한 사람의 딸이었다. 삼촌이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보고는 거칠게 소리쳤다. 왜 왔니? 아이가 온순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50센트를 받아오래요. 안 준다. 삼촌이 쏘아붙였다. 하지만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삼촌은 다시 작업에 열중하느라 아이가 가지 않은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다가 아이가 여전히 서 있는 걸 보았다. 집에 가라고 하지 않았니? 안 그러면 혼날 줄 알아. 하지만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삼촌은 다혈질이었다. 삼촌이 다가가자 아이가 잽싸게 한 걸음 앞으로 나오더니 삼촌의 눈을 올려다보며 소리 높여 외쳤다. 엄마가 50센트 받아오랬어요. 삼촌은 걸음을 멈추고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더니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50센트를 꺼내 아이에게 주었다. 아이는 돈을 받아들고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자기가 막 굴복시킨 남자에게서 조금도 눈을 떼지 않고 말이다. 아이가 나간 뒤 삼촌은 상자에 걸터 앉아 창밖을 한참 쳐다보았다. 자신이 당한 일을 놀라워하며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답이 역시 그랬다. 아이가 어른에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다. 그 아이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사나운 삼촌이 양처럼 유순해지다니. 저 아이는 대체 어떤 기이한 힘으로 상황을 마음먹은 대로 몰아간 걸까? 이런 질문들이 다비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먼지가 풀썩이는 오래된 방앗간에서 다비는 내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이렇게 물었다.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그 애가 사용한 그 이상한 힘은 뭘까? 우리 삼촌을 완전히 한 방 먹인 그 힘 말이야. 이에 대한 완벽한 답은 이 책에서 설명하는 13가지 성공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이 원칙에서 아이가 우연히 발휘한 힘을 활용하는 법 역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늘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그러면 어떤 기이한 힘이 아이를 도왔는지 명확히 깨닫게 될 것이다. 어디서든 깨달음이 찾아올 수 있다. 방심하지 마라. 그래야 언제든 그 생각을 포착하고 그 힘을 재빨리 받아들여 발휘할 수 있다. 그 힘은 아이디어로 나타날 수도 완성된 계획이나 목적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 실패했을 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얻어내고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내 설명을 듣고 다비는 30년간 생명보험 영업을 했던 지난날을 반추했다. 그러자 그가 이룩한 성공의 상당 부분이 그 아이에게서 배운 교훈 덕분임이 분명해졌다. 고객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나를 쫓아낼 것 같을 때마다 오래전 방앗간에서 큰 눈에 반항심을 가득 담고 서 있던 그 아이를 떠올렸다네. 그리고 이 계약을 성사시켜야만 해라며 스스로 다짐했지. 상당수의 계약은 사람들이 안 해요라고 말한 뒤에 성사됐지. 또한 다비는 딱 1미터 앞에 황금을 두고 단념했던 실수도 떠올렸다. 하지만 그 경험은 축복이 가면을 쓰고 나타난 것이었어.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었거든. 앞으로 나아가기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말이야. 어떤 일이든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지. 다비의 경험은 흔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 일에는 그의 운명에 대한 답이 담겨 있었다. 이 두 가지 경험은 인생만큼이나 중요했다. 그는 이 경험들을 곰곰이 연구했고 교훈을 찾아내어 자신의 강점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인생에서 겪은 경험에 내포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어떨까? 아직 사소한 실수를 저질러 볼 기회가 없는 젊은이라면 어떨까? 실패를 기회로 바꾸는 디딤돌이 되게 하는 기술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 이 책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탄생했다. 그 대답은 바로 13가지 성공 원칙이다. 이 원칙들은 하나하나 효과가 있으며 서로에 대한 촉매가 되어 함께 작용한다. 당신이 찾는 구체적인 대답은 이미 마음속에 존재한다. 책을 읽다 보면 아이디어, 계획 혹은 목적이 불쑥 찾아오고 해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성공에 필요한 건 견실한 아이디어 하나다. 13가지 성공 원칙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이고도 적합한 방법과 수단이 담겨 있다. 성공을 생각하라.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찾아온다.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찾아온다. 이 책은 실패의 사고에서 벗어나 성공의 사고를 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해 썼다. 평범한 사람들의 또 다른 약점은 자신의 느낌과 편견으로 사물과 사람을 재단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가난, 불운, 실패, 패배를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깊이 밴 나머지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 그런 사고방식을 지닌 이들을 보면 나는 시카고 대학으로 유학을 온 한 중국인 남성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어느 날 하퍼 총장이 캠퍼스에서 이 젊은이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퍼는 그에게 미국인에게서 가장 눈에 띄는
인상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물었다. 어째서인지 자기 식대로만 본다는 겁니다. 모두 관점과 습관의 문제다. 자신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다. 자신만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자신이 정한 한계나 믿음에 따라 사물의 한계를 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전 세계 1억 2천만 부가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인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초반 부분이다. 저자 나폴레온 힐은 당대 최고의 부자 앤드루 카네기를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는 카네기의 유지를 받들어 일반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부의 비밀을 전파하는데 온 열정을 다했다. 20년 동안 507명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찾아가 인터뷰하고 분석한 끝에 세계 최초의 성공 철학을 세웠다. 이렇게 탄생한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성공 철학서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에 대한 생각을 넓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마음을 먼저 열어야 한다.